안녕하세요. 저는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입니다. 1999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르세유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제가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한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길을 헤매고 있던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어도 프랑스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제 캐리어를 끌어주시며 택시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기까지 했죠. 프랑스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리에서는 관광객이 길을 물어봐도 대부분 못 들은 척하거나 간단히 손짓만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혼자 들어간 작은 국밥집에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밑반찬을 가득 주셨어요. 그때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지만 그 표정과 몸짓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 테이블 손님이었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올바른 젓가락 잡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학생은 자신의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버스에서는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셨고 편의점에서는 점원이 거스름돈을 정중하게 두 손으로 건네주며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아이들까지도 외국인인 저에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무언가라는 것을요. 프랑스어로는 딱 맞는 표현이 없지만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라도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의 이런 따뜻한 오지랖이야말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아닐까 하고요. 그 첫날의 경험이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시작이었고 이후 20여 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더 많은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많이 드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봉아페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지 많이 드세요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외국 학생이구나 많이 먹어야 해라며 자신의 김치를 제 그릇에 덜어주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처 고깃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외국인이 혼자 먹기 쓸쓸하겠다며 밑반찬을 추가로 가져다 주셨거든요. 심지어 계산할 때는 학생 할인이라며 가격을 깎아주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드세요라는 말에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건 추석 때였습니다. 함께 연구하던 김 교수님이 저를 댁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어머님께서 제게 송편을 한 접시 가득 주시며 많이 드세요. 고향 음식이 그리우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낄 때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건넬 때 반드시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요. 이것은 프랑스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실 동료가 삼계탕을 사다 주며 이거 먹고 많이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우리나라 음식 잘 먹어요?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 보이네라며 근처 떡집을 알려주셨어요. 완전한 타인인데도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세요라는 말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고 돌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혼자 먹는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것이 한국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식사에 간섭하는 것을 신뢰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챙겨주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한국 어디를 가든 많이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 하나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던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암울한 뉴스만 흘러나왔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에는 절망한 사람들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시민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금반지를 기부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살던 동네에도 금 모으기 운동 접수처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더군요. 할머니부터 어린 학생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80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간직해온 금반지를 내놓으시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먹였습니다. 신혼부부도 있었어요. 결혼반지를 빼서 내놓는데 남편이 미안해, 나중에 더 예쁜 걸로 다시 사줄게 라고 하니까 부인이 괜찮아요, 나라가 더 중요하죠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작은 금목걸이를 가져왔고 중학생은 할머니께서 주신 금가락지를 들고 와서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거주 한국인들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본국으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이 똑같았던 거죠. 기업인들은 개인 소장품들을 내놓았고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받은 금패들을 기부했어요.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받은 훈장까지 내놓으며 이제 이런 것보다 나라 경제가 더 급하다고 하셨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모인 금의 양이 223톤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금의 무게가 아니라 4,700만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였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아무 대가 없이 내놓은 거였거든요. 외국 언론들도 이 현상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보도했죠. 프랑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오지랖은 가족이나 이웃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인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작은 희생이 모여서 국가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한국에서 지낸 지 5년째 되던 어느 겨울날,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특성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친절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저는 연구 자료를 찾으러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야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북풍이 얼굴을 때려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계속 몸을 떨고 계시더군요. 그때 한 대학생이 자신의 핫팩을 할머니께 드리며 "할머니, 이거 쓰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 하시면서도 고맙다며 받으셨습니다. 버스에 올라서도 흥미로운 광경이 계속되었어요. 그 대학생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는데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남성이 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승객이 "여기 앉으세요" 라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 대학생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노숙자분께 따뜻한 붕어빵을 사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마 할머니께 핫팩을 드렸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내가 낼게" 라며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며칠 후 같은 편의점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며 도와드렸어요.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선순환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준 회사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회사원이 다리를 다쳤을 때 전혀 모르는 시민이 병원까지 데려다 준 일도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가 길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문구점에서 예쁜 연필을 사주셨대요. 그 아이는 그 연필을 친구들과 나눠 쓰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꼭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페이포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한 이름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카페에서도 비슷한 걸 봤어요. 한 손님이 다음 손님 커피 값을 미리 계산해 두고 가는 서스펜디드 커피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더군요.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같은 일을 하고요. 겨울철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참여한 사람들은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받은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을 베푸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바로 한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10개, 100개의 친절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사회 전체에 온기를 전파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아파트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수백 세대가 한 건물에 살면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한 곳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사 첫날 짐을 옮기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새로 이사 오셨구나. 힘드시죠?" 라며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 주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웃과 몇 년을 살아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제가 부재 중일 때 이웃집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였어요. 쪽지에는 206호 아주머니가 맡아뒀어요. "언제든 가져가세요" 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흥미로운 광경들을 자주 봤어요. 어린아이가 탈 때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층수 버튼을 눌러주고 "몇 층이야?" 라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다른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챙겨봐 주더군요. 위험해, 조심해라며 자신의 자녀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폭설이 내린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눈을 치우기 전에 이미 몇몇 주민들이 나와서 공용 통로에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마다 나오셔서 단지 내 쓰레기를 줍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깨끗해야지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단지 내 상가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발견했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드렸고, 약국 사장님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직접 약을 배달해드렸어요. 이윤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모든 어른들이 함께 나섰어요. 등하교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하면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더군요. 온 단지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명절 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몇몇 가정에서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혼자 명절을 보내시면 안 되죠, 라며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여름밤에 전기가 나갔는데 촛불을 나눠주고 부채를 빌려주고, 심지어 집에 에어컨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집에서 더위를 피하세요라며 문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요. 수백 가구가 살지만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말입니다. 프랑스의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웃의 안부를 묻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이런 따뜻한 오지랖이 모여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 지낸 지 7년째 되던 해여름, 저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국 병원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날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누구에게도 연락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간호사님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혼자 왔구나, 많이 아프지?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본인도 아픈데 낯선 외국인을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데 그 할머니의 딸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에게도 많이 아프세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라며 물을 떠다 주셨어요. 완전한 타인인데도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간호사님이 통역을 도와주셨고, 외국인이시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라며 병원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같은 날 응급실에 온 다른 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온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어요. 보호자 연락, 병원비 문제, 심지어 회사에 연락하는 것까지 말이죠. 한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 같은 나이네라며 계속 그 청년을 돌봐주셨고, 다른 환자분은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혈연관계도 아닌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오신 분인데 본인보다 더 아파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먼저 보세요 라며 순서를 양보하시더군요. 간호사님이 할아버지가 먼저 세요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양보하셨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응급실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환자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물을 떠다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의료진을 부르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드리고 또 누군가는 손을 잡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든 타인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거죠.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간 함께 지냈던 환자분들이 몸조리 잘하세요. 또 아프면 안 돼요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심지어 연락처를 주시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응급실에서 보낸 3일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팠지만 마음으로는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서로를 돌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서 환자들끼리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치유해 나가더군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오지랖 말입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배려심을 목격했거든요. 팬데믹 초기 마스크가 귀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는데 놀랍게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질서를 지키며 차례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더 급할 텐데라며 순서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손수 만든 면 마스크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 어떤 사장님은 가게 앞에 무료 마스크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라는 팻말과 함께 마스크 상자를 놓아두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지켜야지라는 마음가짐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음식점 사장님들의 모습이었어요. 매출이 급감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배달 기사들에게 고생 많으세요. 조심해서 다니세요라며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챙겨주셨거든요. 자신도 힘든데 남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컴퓨터나 태블릿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이웃들이 나서서 기기를 빌려주거나 와이파이를 공유해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나눔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집에 안 쓰는 노트북이 있는데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돈을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의료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 앞에는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시민들이 보낸 간식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도 집에서 잘 있을게요 라는 편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시민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사람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걱정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든 곳에서 따뜻한 배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대단했어요. 우리 동네 맛집 살리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평소보다 더 자주 동네 가게를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팁을 많이 주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확진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더 많았어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도 놀라웠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의료진을 지원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다정한 오지랖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개인의 안전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K방역의 성공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와 책임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산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던 그 낯선 프랑스 청년이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겪은 무수한 경험들을 돌이켜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다정한 오지랖이야말로 이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어제도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는데 옆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맙다 우리 손자 같네라며 환하게 웃으셨고요. 이런 모습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상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지난 25년간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준 사람들, 아플 때 가족처럼 돌봐준 사람들,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준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내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괜찮을까? 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라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깁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성격을 때로는 오지랖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마음이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따뜻함을 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이 젊은이를 아껴주는 모습이 일상적이거든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한국적인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SNS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오지랖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행동했죠.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평소에 서로를 돌보며 살아온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강해요. 가족, 이웃, 동료, 나아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자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이제 저도 한국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제 삶의 일부로 만들었거든요. 세상은 작은 친절들로 바뀝니다. 한국인들의 다정한 오지랖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